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룬 작년 3월 고1 모의고사 22번 지문을 가지고 내신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글의 흐름 혹은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연계 문제의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꼭꼭 먼저 살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당연히 글의 구조를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메인 아이디어가 혹시나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아이들이 당연히 빈칸 추론 내지는 어휘 문제로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법은 무조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수일치, 그 다음에 분사, 관계사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한번 본인이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 문장이 보이는지 한번 색깔을 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문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을 봤을 때 사실 문장 삽입 문제나 아니면 순서 문제를 내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삽입 순서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빈칸과 어휘, 어법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빈칸과 어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미 지문을 한번 훑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빠르게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색깔을 칠해 볼게요. 이 교수님에 따르면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쉬 다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외로운 환자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연구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본인이 제시한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그 다음 문장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빈칸 추론이나 어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바로 듣지 마시고 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면서 과연 도움이 된다라는 이 말이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오시는 것도 저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연구에서요 보여주죠. 사람들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무슨 경향을 보이나요? 행복한 경향을 보인대요. 첫 번째 체크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일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이 발렌티어스들은 보고했어요. 뭐라고요? 만족감을 느끼는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네,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준대요. 괜찮죠? 예, 그리고 이러한 발렌티어링을 도와주죠. 외로움을 어떻게 해줘요? 감소시켜줘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감소시켜준다라고 해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를 뭐 이득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beneficial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문장에서 benefit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앞 문장에서 benefit을 썼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 좀 다른 단어를 썼을 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고1 모의고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또 이렇게밖에 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은 또 다른 동의어를 써서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굳이 내신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 아니면은 뭐 서포트를 얻어낼 수 있다. 서포트를 내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빈칸 추론으로 내기에는 tend to be happier 이 부분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는 happier 이 부분을 내시고, 그 다음에 enriching, 그 다음에 reduce, 그 다음에 benefit, 그리고 support까지 하시면 5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법과 빈칸 추론 문제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법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법에서 무조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은 주어 동사 찾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어하고 동사의 거리가 먼 아이요. 이런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가운데 낀 아이들, 이 친구들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꾸며주는 아이들의 역할을 또 보시면 또 다른 개념의 어법들을 아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은 이 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만 우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관계사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관계사 하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that, which, who, 또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re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들이죠. 네, 이 아이들을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지금 관계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법책 관계사 파트를 가셔서 한 번만 보세요. 그리고 와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시정지 버튼을 또 다시 누르시고 본인이 색깔을 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보셨나요? 주어 동사를 찾아보니까요, 제 눈에는요, 딱 하나 보이네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이요, 딱 이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주어 동사 체크를 해볼게요. 스터디가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나요? that이야라고. 그러면 that이야 이따가 하시겠지만 이 that에 동그라미 우선 쳐 놓을게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하고 꾸며줘요. 어디까지요?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인데 다시 예를 들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결국에 동사가 여기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어 동사 문제로는 요거 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은 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만 한번 색깔을 칠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 that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that 있었고요. 오늘은 that 개념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that은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접속사. 그래서 출제자들이 사실은 관계사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사실 내신 준비를 하실 때 지문 속에서 that만 다 색깔을 칠하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관계사와 접속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나열된 것들을 쭉쭉쭉 연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해 줄 때 사실은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계사는 뭐냐면요, 이러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역할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 역할은 뭐냐면, 사실 그냥 접속사를 쓸 때는 뒤에 문장이 그대로 와줘도 깔끔하게 그냥 편하게 와주면 돼요. 근데 관계사는 뭔가 이 접속사 플러스 뒤에 문장을 세련되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문장을 이해하는데 예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 치마를 좋아해. 나는 그 치마를 3년 전에 샀어.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의미상으로 봤을 때 나는 3년 전에 산 그 치마 참 좋아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래에 합쳐진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좋아해 그 치마를. 근데 그 치마가 어떤 치마인가요? 하고 대수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지금 뭐가 빠졌나요? 목적어 자리에 the skirt가 없죠. 그럼 그 skirt는 어디로 갔어요? 대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that의 역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는 원래 뭐가 나오나요? 명사가 오죠. 그러면 that의 이름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전에 표시해 놓은 that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that은요, 뒷문장을 봤더니 완벽한가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빠진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름이 관계 대명사 관대이겠네요.
자, 두 번째 that을 봤더니 뒤에가 it can help 하고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렇다면 두 번째 that은 접속사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수일치 할 때 이미 푼 문제예요. 뒤에 people 주어 동사 tend to be happier 해서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 관대는요. 접속사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뭔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반면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은 그냥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양에 둘 것이냐 질에 둘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문을 보고 찬찬히 뜯어먹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어색함이 언젠가는 익숙함으로 바뀌는 때가 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